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3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조금 늦은 시간인데요. 장 마치고 바로 녹화는 못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지수가 오르긴 했는데 내면은 좀 부실합니다. 예, 업종별 지수 보면 대중 소형으로 보면 거래소는 대형업종 지수만 올랐고요. 중소형은 빠져서 하락 종목이 더 많습니다. 예, 종합주가 지수가 12.3포인트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뭐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좀 올랐으니까, 예, 뭐 이거 뭐 셀트리온, 그러니까 시가총액상이 한 몇 개 빼버리면 사실 내용은 좀 부실합니다. 어쨌든 뭐 지수는 상승 이어갔고 바로 앞 고점대까지 장중에 가다가, 예, 소수점 뭐 첫째 둘째 자리에서 살짝 막히긴 했는데 내면은 조금 부실하다. 그리고 시장이 그 제임스 블라드 미국 연준 위원, 예, 연준 위원의 그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발언 때문에 이제 사실장이 월요일 날 크게 빠졌다가 화요일과 오늘 수요일 바로 또 감아 가지고 시장이 뭐 안정은 많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날 뭐 빠졌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직전까지 연준의 자세는 2023년에 한 두 번 정도 금리를 인상하는 걸로 이렇게 좀 이야기가 되고 있었죠, 그죠? 사실 뭐 제가 알기로는 제임스 블라드 이 양반이 의결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계략적인 게 2021년, 여기서 이제 테이퍼링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무튼 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예방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예, 연기를 피우면서. 그리고 내년 되면 이제 뭐 테이퍼링 실제 이제 들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2023년 되면 금리 인상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 대부분 생각하고 있는 바죠. 근데 이걸 블라더라는 사람이 22년 말로 조금 당긴다 그러면서 떨어졌는데 그걸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할 거라는 거 아는데 지금 당장도 아니고요. 내년 말 한다는 거 가지고 장이 그렇게 많이 빠진다고? 근데 뭐 빠진 걸 어떡합니까? 그러더니 이제 파월 의장하고 어제 이제 밤 오늘 새벽 사이에 전해지는 이야기들은 또 그거죠. 결국 인플레이션, 인플레, 이거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계속 일시적이라고 하죠. 지금 이제 뭐 소비 그러니까 물가 지수나 이러한 것들이 조금 증가하는 속도가 좀 빠르긴 하지만 이건 뭐 일시적으로 본다. 계속적으로는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아직 먼 얘기다 그럽니다. 이거 제가 아직 멀다라고 하던 거하고 맥락은 좀 비슷합니다. 지금 당장 한다는 이야기도 아니다. 그러고 시장이 이제 이틀간 오르니까 월요일의 하락이 우리로 지금 월요일입니다. 미국은 주말이지만 과도했다. 너무 예민한 반응이었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게다가 이 인플레이션 비율이 이제 장기적으로 2%에서 수렴할 것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 중에 그게 있습니다. 미국이 최근에 지표들이 나아지고 이러면서 세수가 이제 그냥 세금 수입이죠, 그죠? 세금 수입이 이게 한 1조 5천억 달러 정도 이게 조금 더 거칠 예정이라고 예상된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은 빚내 가지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사는 나라나 마찬가지죠. 계속 재정적자니까 돈을 찍어내는데 뭘 합니까? 국채를 발행하죠. 국채를 발행합니다. 이 국채를 발행하면 이걸 이제 소화시켜 나가는데 그 세수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빚을 덜 내도 되겠죠, 그죠? 국채 발행이 그러면 감소할 거 아니겠습니까?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 가지고 공급이 줄면 가격은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가면 채권금리는 떨어집니다. 금리는 떨어집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분모와 분자의 관계거든요. 이건 제가 그냥 쓴 거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이자 지급식
그걸 제외하면 채권이 되게 이렇게 됩니다. 10만 원짜리를 예를 들어 뭐 제가 3년 만기짜리를 뭐 발행을 했다 산다고 할 때 이걸 여러분 은행에는 자 보세요. 그냥 10만 원이라고 할게요. 10만 원을 예금을 하죠. 예금을 하면 3년 뒤에 이게 이제 10만 원 예금 들 때 정기예금 금리가 얼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다 3%다 이렇게 하죠. 제가 은행 다닐 때는 한 10에서 12% 정도 이랬습니다. 예, 그 이전에 80년대 초반에 제가 서울은행 출신인데요. 서울신탁은행 개발신탁 3년 만기 금리가 30에서 한 33%였던 것으로 자료가 나옵니다. 근데 이 당시는 물가 상승률이 거의 30%라서 이때 자료가 간혹 보면 인터넷에 돌면서 야 옛날에 뭐 이때 분들이 예금하면 돈 많이 벌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개인의 1년마다의 소득은 이만큼 증가를 안 해요. 예? 물가 상승률이 이 정도 올라갔단 말입니다. 경기 엉망이에요. 경기 엉망입니다 여러분. 예.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로 들어가는 시기에 그 이야기가 이렇게 하면 또 멀어져 버리네요. 근데 이것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예금금리가 33%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3년 만기 개발신탁이라고 개발한다는 개발신탁에 가입을 하면 3년 뒤에는 어떻게 되죠? 원금이 더블이 돼 있어요. 2배가 돼 있어요. 그 정도는 무슨 겁니다. 자, 예금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만기 얼마를 이자를 붙여서 더 준다. 그죠? 근데 채권, 국채 이런 건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만 원짜리면 지금 현재 금리만큼 싸게 팔아요. 10만 원짜리면 예를 들어서 뭐 9만 원에 네가 사가라. 3년 뒤에 오면 내가 10만 원 줄게. 그럼 이게 만 원이 이자죠. 그죠? 만 원이 이자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8만 원으로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2만 원이나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엄청 좋은 금리죠. 좋은 금리입니다. 이게 만약에 9만 5천 원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5천 원밖에 못 받잖아요. 3년 뒤에. 5천 원 이게 이자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금리와 이제 연관이 이렇게 조금 돼서 돌아갑니다. 뭐 개략적으로 설명한 것이니까 더 구체적으로 뭐 이런 부분이나 제 이야기에 약간의 뭐 오류는 별 거 없습니다만은 있으면 이해를 하십시오. 급하게 설명할 때는 대충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무튼 이러면서 정시가 올랐다는 거죠. 자, 이건 우리 다 아는 거고요. 이게 뭐 똑같은 소리 할 필요 없는데 사실은 했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재밌는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계속 좀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주가가 보면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 강했습니다. 근데 애플도 보면요, 주춤 하면서 쉬고 가고 이러면서 잘 갑니다. 그래서 기술주는 좋아요. 근데 미국 이제 긴급민감주 다우지수가 확 빠지다가 이틀 이제 싹 돌아갔는데 이 기술주들 좋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드디어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장중으로 넘었다 그러죠, 그죠? 애플이 이어서 뭐 두 번째라고 하네요, 기술주들. 엔비디아도 쉬다가 다시 떴고요. 엑슨모빌 같은 것도 떴고 JP모건 아직 좀 무겁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쪽도 좀 약하고요. 조금 테슬라가 좀 어리버리합니다. 근데 그러면 대형 기술주들은 보면 FANG 이것들은 다 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되게 미국장을 우리가 좀 따라가거든요. 기술주하고 경기민감주 시클리컬 이런 거 그다음에 뭐 통신서비스 에너지 미국은 얘기 듣잖아요. 우리 오늘 보면 경기민감주보다 성장주들이 좀 뜨고 경기민감주들이 아주 약합니다. 매물에 밀렸습니다. 근데 외국인기관 매도면서 수량을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오늘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지고 거기에 또 어제는 올랐잖아요. 기계, 철강, 화학, 조선 같은 거 하루아침에 뒤집어집니다. 셀트리온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주들 어제 약했는데 오늘 보십시오. 진흥생명과학 상가 찌푸리고 CJ 뭐 20% 이상 날라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헬스클럽 아니라 그랬죠.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뭐 셀트리온 제약하고 막 올라가고 뭐 하루 사이에 뭐 뒤집어대는 그런 장입니다. 장이고요. 요거는 순서 없이 그냥 이렇게 와버렸습니다. 이건 뭐 제가 쓴 마감 시황이고 그다음 지수 잠깐 볼까요? 마감 현재 지수 위치를 조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또 살짝 묘한 자리에 와 있는데 이거 제가 이제 비나일로 오면 이거 이야기하기가 좀 송구스러운데
내일은 여러분 3월 9일 제가 이제 전에 1월부터 조정 들어가면 3월 11일부터 출발한다고요. 양봉 떴잖아요. 이 바닥에서부터 76 변화일이 내려옵니다. 저번에 제가 65주 오고 그다음에 일봉 대등수치 왔을 때 통상 이러면 걸려 잡아지지만 나는 그 조정으로는 안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이게 이제 이 변화일 적용할 때 여러분 머리를 싸자매게 하는 요소예요. 예? 분명히 이런 일수가 오면 쉬어야 되는데 안 쉬는 경우가 되면 이제 당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1추세 2 변곡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도 76일이 와가지고 완전 신고가로 날아가거나 이럴수록 그 다음에 쉬기 쉬워요. 예. 그리고 전고점에서 따지면 이거 33변화일 들어옵니다. 근데 추세적으로 이상이 없고 오늘 수급이 약간 주춤하긴 해도 뭐 큰 외국인 기관 매도는 없었잖아요. 약간 매도긴 해도 이게 이제 약간 유동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그걸 좀 조심하십시오. 저희가 이제 저도 현대위아나 뭐 삼성엔지나 그다음에 이번에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걸 가지고 수익이 많이 났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가 미리 조금 줄이기도 하고 뭐 붕붕 추세 태우고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변화일에서 좀 뒤집어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거 약간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장중 종합주가 지수는 3281 9일에 0.소수점 정도까지 갔다가 일어났으니까 근데 이것까지 쌍봉형이라 하기에는 그림이 추세가 좋습니다. 추세 좋은데 하여튼 변화일이 지나가는 이럴 때는 살짝 여러분 속도를 살짝 낮추면서 여차하면 브레이크 팍 밟을 준비만 쫙 해놓고 고속 방직도 뚝 넘어가면 또 달리고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 되고요. 코스닥은 선물지수 이제 최고점 근처까지 와 있고요. 코스닥은 뭐 걸릴 건 없습니다. 여기 가야 걸리는까지 이유는 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일수로 다시 그냥 HTS 가지고 한번 돌려볼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일수가 그 일목균형표의 그 시간론이 굉장히 획기적인 면이 있으면서도 이게 분명히 여기서 걸리고 넘어갈 것 같는데 그냥 간다 그래가지고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특히 이번에도 보세요. 직전 고점에서 26일 같은 거 요런 거 세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물론 이제 그 하루 더 갔다가 밀리긴 했는데 바로 안 잡고 땡겨낸다든지 요런 것들, 요런 장면.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주봉에서 이제 또 숫자를 불러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33주가 오고, 여기서 이렇게 33주가 오고, 그럼 65주가 되고, 요거 일수하고, 이쪽에 33주 일수하고 전부 주말에 다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바닥 만들어내고, 출발점 만들어내고 하던 게 여기 오면 3-4번에 이렇게 걸리면 이게 조정이 와야 정상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안 빠지고 가는 거 보십시오. 이게 참 재밌는 현상이면서도 애로사항이죠. 다우지수는 보세요. 여기 65변화에 왔을 때 딱 여기서 고점 치고 근데 추가 하락은 없는데 어쨌든 쉬잖아요. 그죠? 이 저고점을 아직 극복을 못하고 있죠. 근데 나스닥은 전혀 다르거든요. 나스닥은 전혀 달라요. 이건 뭐 일수가 주봉이 오히려 65가 바닥으로 와버렸고요. 지금 이번에는 이제 나스닥은 위에 와 있고 다우지수는 아래쪽에 가 있고 이거 아주 희한하게 되었습니다. 나스닥은 올라서 신고가로 가 있고요. 다우지수는 이제 1년 이틀 돌리긴 했는데 신저가 부근으로 가 있고 그죠? 지난번에는 또 안 그랬거든요. 이게 뭐 제각각입니다. 제각각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런 식으로 변화일로 오면은 뭔가 시장에 변화가 오긴 와요. 이런 데로.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 하다가 잘못하면 욕 나온다니까요. 아니 어떤 때는 기가 막히게 반전을 하다가 여기서 왜 반전을 안 하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 드렸잖아요. 보통 때 같으면 내가 여기서 매도하면서 하락 조정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번에 제가 그냥 넘어갈 쪽으로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드렸죠. 그죠? 사실 이제 76 변화일 와도 지금도 큰 걱정은 안 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 뒤에 이상한 짓을 하면 대응을 해야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게 조금 어려워서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뭐냐면
26 변화일 다음 날 대음봉이 나오다가 물론 좀 감기는 했지만은 외인기관 합쳐가지고 현물을 코스피 현물을 1조 9천억을 때렸잖아요. 외인선물도 두들겨 패고 그러면 대개 조정이 조금 더 오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뒤집어서 그렇긴 한데 하루 만에 또 일이 올라가니까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뭐 현물을 많이 팔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이날 한 3분의 1 정도 줄여놓고 26 변화일이니까 그랬었는데 만약 이렇게 늦게서야 이탈 이내 팔아놨는데 종가에 가면 그 다음에 올라오면 황당해지죠. 이건 여러분 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면 아예 내가 큰 그림 보고 네가 흔들건 말건 나는 그냥 가기로 했다. 그런 단어는 무시하면 되는데 이걸 나름대로 내가 좀 재주를 부려볼까 하면서 대응하는 분들의 경우 우리가 이제 원칙 지킨답시고 이거 결코 이제 폄하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21선 이탈을 했다. 김순하고 21선하고 이탈을 다 했네. 장중훈은 깼잖아요. 예? 장중훈은 깼거든요. 그랬을 때 장중훈은 거의 딛고 갔습니다. 이게 종가가 감아나가 좀 그런데 어쨌든 뭐 미세하게 깨진 경우에 이걸 지금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죠. 이게 이제 뭐 만약에 깨졌다고 이제 가정시 혹은 실제 깨졌을 때 이게 음봉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다고 봅시다. 장중이 실제 이만큼 갔으니까. 그리고 21선이 여기 있어가 깨졌다고 봅시다. 그럼 여기 26 변화일인데 이길날 외인기관 뭐 프로그램에 외인선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완전 무작비기로 팔아댔는데 대음봉이 떴다. 그럼 팔아야 되겠다. 저간에 많이 올랐는데 만약에 그래 놨는데 종가에 가면 하거든 양봉 나오려면 사람 황당해진다니까요. 그죠? 근데 이런 경우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칙대로 이렇게 지킴으로 해서 그 다음날 갭락을 피했을 수도 있고, 그죠? 예, 그건 뭐, 투자를 하면서 그런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감내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저는 저기서 뭐 막 두들겨 다 팔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기준을 나름대로 지킨다고 기준선 21선 이탈에 나는 팔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조금 지수적으로는 좀 까다롭고요. 현물도 지수가 이렇게 가는 동안 하도 순환매를 돌려대 가지고 뭐 몇몇 물론 종목들은 계속 오르긴 했지만 순환매를 돌려대 가지고 막 카카오 같은 거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HMM이 오래 갔고요.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이 오래 갔고요. 지금 카카오가 오래 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 좀 제외하면 뺑뺑입니다. 지금 장이 그러니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 일봉에 저런 날이 하나 와 있다는 정도만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갑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오늘 의약품을 또 난데없이 많이 샀어요. 화학하고 서비스 뭐 이쪽을 좀 사고 그 상승 업종 보면 몇 개 보습니다. 서비스, 의약, 비금속, 광물, 통신, 보험 이거 빼고 나면 하락이 훨씬 많아요. 지수는 올랐는데 하락 종목 수도 많고 코스닥은 그나마 상승 업종이 좀 많긴 합니다. 많긴 한데 뭐 그래봤자 하고 그리고 수급 잠깐 보시면 외인기관이 그래서 현물은 매도인데 수량은 뭐 얼마 안 됐습니다. 코스닥은 또 둘이 샀고요. 외인선물도 좀 많이 산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뭐 지수 자체는 좀 방어가 되고 방어가 아니죠. 올랐죠. 올랐는데 내면이 좀 부실하다 그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 말고 현물이나 좀 볼까요? 그다음에 뭐 선물 장중이 거래 안 되는 거 이거 뭐 골 아픕니다. 골을 때린다고 할게요. 시간은 거래 주고버리고 변동성 주고버리고요. 아침에 조금 움직이고 나면 여기서 수세 조금 주고 나면 움직이기도 않고요. 그 다음에 수세 썼다 해봐야 이 폭 이거 진짜 얼마 안 됩니다. 1.5p, 2p도 안 되고 뭐 되는 둥 마는 둥 이렇습니다. 이 점장이. 그리고 한 30분 단위로 보면은 이게 지수가 주요 지수는 올라탔다가 깼다가 올라탔다가 깼다가 근데 이틀 올렸는데 전고점 앞에서 지금 걸려버렸습니다. 결코 편하지 않는 지금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종목도 보지만 이야기를 하나 가만히 있어 뭐부터 할까요? 이따가 마지막 무렵에 제가 8월 저번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일수까지 불러드릴게요. 제가 좀 무리해서 뭐 말씀드리는데 네이버 저희 뭐 다행히 이걸 사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회원분들한테 카카오를 이 구름치고 지나가는 여기서부터 계속 중계하고 해설 설명을 해드렸는데
적극적으로 사라는 표현을 뭐 안 한 건 사실이에요. 제가 다만 이 종목의 흐름 조정 이후에 이제 여기서부터 딛고 돌아가는 거. 그런데 이건 뭐 좀 심하네요. 너무 가네요. 예, 너무 가네요. 뭐 이런 거 보세요. 바닥에서 26일도 그냥 지나가 버렸잖아요. 이렇게 급등하면 26일가 조금 쉬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쪽 고점에서는 내일 모레 42일이 오네. 이 고점에서는 이미 40이 지나갔고요. 52가 오나? 52가 아직 멀었네요. 여기까지 20일이고, 여기서, 내일 모레 금요일 날 42일이 오네요. 그러면, 이거는 42일은 안 되죠. 28일이고, 이게 며칠입니까? 이게 42일이네. 그러면 그냥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 이렇게 전에 한 번씩 말씀드리던 분봉 추세 태우기로 그냥 가버리거나, 아니면 뭐 내일부터는 또 조금 한번 이걸 가지고 있다고 가정시에 살짝 숨고르기 한번 대비해 보는 정도. 그 다음에 뭐 필요하다면 이렇게 목표치도 계산을 하겠지만 일단 시간으로 보니까 금요일 40일 변화일이 옵니다. 그 전에 40일에 가다 선 적이 있습니다. 네이버가 뭐 좋게 갑니다. 저희는 카카오 다음으로 네이버를 사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아차 지난번에 뭐 자동차 같은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기아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갑니다. 현대차가 이번 지난 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1조 8천억 정도 엄청 나올 것 같습니다.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재본의 생산에 조금 차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랬죠. 해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신차 나오는 것마다 아주 인기입니다. 아주 인기입니다. 그리고 고가 차량들이 좀 많이 팔리고 좋아요. 그런데 이제 현대차는 시총이 좀 높으니까 외인기관들의 뭐 지수 핸들링 한다 그러죠. 그죠? 지수 조작에 약간씩은 희생이 되긴 하는데 그거보다는 기아차가 흐름이 조금 낫죠. 그거보다는. 그래서 현대차도 여기 지난번에 돌아갈 때 이 변화일이었고요. 긴선을 깼지만 다시 올라타고 이러면서 갑니다. 우상방 각도가 아주 좋지는 않아요. 또 시작하다 하는데 뭐 기아차는 좀 묻어가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에코프로비엠 어디 갔나? 이걸 잘 먹고 나왔다가 다시 조금 들어갔는데 이것도 종종 보여드렸죠. 그리고 제가 주간 핫 종목으로 이거하고 이제 LNF하고 꼽아놨었는데 여기까지는 해먹었습니다. 뭐 2차 전지, 수소,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이 작년에 히트치고 올해 들어와 가지고 초중반 지나가면서 사실 굉장히 소외돼 있었는데 최근에 완전히 이쪽이 지금 분위기 돌아와 버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뭐 이익 부담 조금 들어오는데 이것도 자꾸 부담이 되면 그냥 분봉 보라 그랬는데 사실 30분 긴선을 이제 깨면서 가요. 이 구름 상단 이 중기 평선 안 깨는데 이건 이제 지가 많이 올라와 가지고 이게 부담이 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던졌다가 다시 조금 들어갔다가 저희도 좀 그랬습니다. 근데 제대로 걸려든 종목 같고요. 그리고 해성 DS를 이제 미리 좀 사가지고 있다가 재미를 좀 봤습니다. 오늘 일부 이식하고 나머지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보시면 다 실적 관련주입니다. 실적 좋다고 하는 것들은 결국 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저평가 주식 사서 안 되더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그럴 때가 있죠. 주식은 여러분 공식처럼 방정식처럼 과학이 아니에요. 1 플러스 1은 2가 딱 나오고 이게 아닙니다. 그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식화 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들어가는 게 그렇죠. 통계학입니다. 통계적으로 그러하다는 겁니다. 100%짜리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장기로 놓고 보면 저평가 주식은 반드시 올라 있더라 이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장기로 놓고 보면. 근데 아주 단기는 아니더라도 이 특정 구간에서 뭐 실적이 좋다고 꼭 반드시 가고 저평가 되고 반드시 가고 그러지 않기도 해요. 시장의 선택 여부에 따라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말이 또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종목들 잘 가는 것들 중에서는 성장성 가지고 뜨는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장주들이 좀 많이 뜨기도 했죠. 그러나 중국에는 보면 실적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갑니다. 지금 이야기 길게 해봐야 그렇고요. 이제 오늘이 이제 6월 23일 수요일이죠. 21일 날 자정에 이제 한국경제TV로 일목 강의가 나갔는데
지난주 녹화한 것은 아주 그냥 기초 들어가면서 하는 이야기 머릿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녹화하고 온 게 이제 드디어 뭐 전환선 기준수부터 좀 들어가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균형표 강의는 늘 시작하는 첫머리는 어디서 하든 다 비슷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전환선을 어떻게 만들고, 기준선을 어떻게 만들고, 구름은 어떻게 만들고, 목표치는 어떻게 잡으며, 일목의 기본수치, 대성수치는 변화율은 어떤 것이 있으며, 수치가 그거 이야기하다 보면 몇 시간 가는 거예요. 이게 항상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 녹화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보고 균형표 TV에서 강의 1년 내에 하라 그래도 하나도 안 겹치고 제가 원고 없이 그냥 서서 52시간 떠들 수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원전하고 이 내용들이 전부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TV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첫째는 제가 뭐 너무 깊은 내용을 굳이 뭐 무료로 다 풀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이게 우리가 TV 방송이라고 하는 게 드라마는 사람들이 안 빠지고 가급적 보려고 하지만, 앞에 안 본 사람은 요즘은 다시 보기가 있는데 옛날에는 어려웠잖아요. 야, 무슨 TV 드라마가 재밌다던데 봐라 그랬더니 뭐 60부작으로 가는데 나는 20회부터 봤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정중이라 그래가 이제 뭐 다시 보기 다 보는 방법도 있긴 해요. 그런데 일목강의가 이런 일목강의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누가 TV에 나오는 강의 프로그램을, 우리 학과가 3월에 전부 학생을 모아가지고 딱 1학기 시작을 해가지고 쫙 2학기까지 이렇게 쫙 가잖아요. 그죠? 그 멤버가. TV는 강의는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모아놓고 강의하면 또 좀 그럴 수도 있는데, TV는 중간중간 들어와서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 대한 설명을 안 듣고 오는 사람은 들어봐야 이해를 못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이나 제가 뭐 영어 같은 언어 같은 걸 이야기를 했죠. 기초가 안 돼 있으면 모릅니다. 기초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영어 알파벳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알아요? 단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문장 해석을 합니까? 그러나 그 외우는 주입식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거 몇 가지를만 그 대화체만 달달달달 외워가서 먹으라 하면 그거야 되죠. 그죠? 그거야 되죠. 그리고 그런 회화는 굳이 뭐 내가 글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모르더라도 말은 배울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건 아니죠. 이제 수학이나 뭐나 이런 것들은 보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그다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목 강의를 그렇게 심도 있게 오랫동안 못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단점이, 이번에도 또 8강, 10강, 12강 하면 또 옛날처럼 비슷한 답습, 그다음에도 또 그랬고 늘 그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유튜브에 좀 많이 모아놓은 게 있고요. 지금은 조금 비공개로 돌려놨지만 뭐 조만간이든 언제는 다시 풀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TV 강의를 하면서 이번에는 조금 다른 부분들을 약간씩 가미를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요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그것보다는 이제 저걸 듣고 싶어 하니까, 제가 여러분 그 이번 장이 8월 하순까지 가고 그 다음에 지수 뭐 3,500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 근거를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다 하려 그러면 좀 그렇고, 그렇고요. 우선 뭐 여기서 이렇게 변화마띠 같은 걸 이렇게 긁어 놓고 이렇게 뭐 봐도 이게 이제 거기서 많이 걸리거든요. 많이 걸리고, 그 일수도 장기 대성수치 같은 거 긁고 이러면 걸리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 일수를, 여러분 올해 8월 하순에 하필이면 잭슨홀 미팅이 열립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죠? 잭슨홀 미팅. 근데 이건 제가 이제 일목산인의 방식을 가져와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일목산인이 무슨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느냐 하면, 나는 중요한 사건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터지기 전에 미리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게 제가 종종 그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왜 없지? 제가 지금 잭슨홀 지금 기사 찾는데 제가 올려놨었는데 안 보이네요. 어디 갔더라? 없네. 없으면 패스. 자, 일목사님 이분이 무슨 이야기냐면, 무슨 점을 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너무 자주 제가 하는 표현인데,
예, 표현인데 그 시장이 뭔가 큰 변화가 온다. 상투를 치고 빠지거나 바닥을 치고 돌아가거나 그것도 자잘한 게 아니라 좀 큰 거라면 이게 이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뒤집어졌을까? 크게 보면은 이제 시장 내적 요인, 그 다음에 시장 외적 요인, 이 두 가지겠죠, 그죠? 두 가지겠죠. 뭐 내적 요인은 이제 시장 자체적인 어떤 큰 수급의 변화랄까, 뭐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이제 5월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의 재개라든지, 그죠? 공매도 재개라든지 이 수급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잖아요, 그죠? 예,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외적 요인들은 뭐 9.11 테러가 난다, 혹은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갑자기 느닷없이 창졸간에 예고 없이 뭘 했습니까? 금융실명제를 실시한다, 뭐 이런 식, 예, 무슨 뭐 쓰나미가 터진다든지 외적 어떤 요인들, 그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균형표 이 시간론이 정확하다면, 그래서 여기 어떤 시간마디가 오는데 그때 뭔가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면 이 시간의 예상이 맞다면 여기서 터뜨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여러분, 논리적 흐름이 말이 조금 되죠, 그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채팅을 못하니까 대화체가 안 되니까 반응을 볼 수가 없네. 이거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 이야기해 놓으면요, 꼭 거꾸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3월 11일에 쓰나미가 터진다 한 게 아니라, 예, 과거 쓰나미 터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나던 이때 이 변화일이 있음을, 그러고, 잠깐만요. 여러분, 요즘은 제가 나이가 들어 강의하다 보면 갑자기 깜빡깜빡합니다. 2월 10일인지 3월 10일인지 좀 그러네. 이번에 출발이 3월 11일이고, 그죠? 예. 하여튼 그것을 제가 하나대투 정권에서 수백 명이 모인 투자 설명회에서 그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했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건데 굳이 이걸 자꾸 중원부원 이야기하는 이유가, 제가 똑바로 이해하시라고 뭐 당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거꾸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제가 지금 조회하니까 2011년 3월 11일이에요. 이번에 바닥이 3월 11일인데 출발이, 2011년 3월 11일에 제가 변화일이 온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뭐가 터진다면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제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3월 11일에 터진다고 이야기한 건 절대 아니에요. 이 이야기 이해되시죠, 그죠? 이거 못 알아듣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꼭 거꾸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가 뭐 쓰나미도 예고를 하고, 제가 입 밖에 내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 뭐 뇌내 망상에 의해 가지고 그런 되지도 않는 말을 지어낸다니까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것을 듣고 누가 전해주니까 알죠. 2011년 3월 11일에 일본 동부, 이거는 아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마디는 늘 와요. 예, 여러분, 늘 옵니다. 예? 숫자가 뭐 하루 이틀 오겠습니까? 가다 보면 늘 와요. 여기 해나 보면 많이 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고르고 골라 보니까 저는 이제 8월 이걸로 보는데, 하필이면 이때 잭슨홀 미팅이 열린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 잭슨홀 혹은 앞으로 다가오는 FOMC 회의 때마다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말이 나올까봐 조금은 노심초사할 거예요. 그런데 2013년에는 그 당시 벤 버냉키 의장이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테이퍼링을 발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격이 컸는데 최근에는 자꾸 말이 나와가지고, 그죠? 그것 때문에 이제 부담스러워도 하고, 어찌 보면 시장이 그래서 크게 치고 못 나가기도 하면서 반영이 자꾸 되고 있고, 사전에 지금 예방주사를 계속 백신을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오히려 그때까지 장이 못 가고 있다면 그거 일자를 확정시켜 주면서 불확실성 해소로 장이 오를 수도 있고요. 그때까지 장이 계속 올라 있다면 그것을 빌미로 잠시 쉬는 자리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쉬는 쪽을 일단 보고 있는 것이고요. 대신에 올해 상토는 여기 아니에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거기서 흔들고 다시 올라갑니다. 이것은 제가 저는 2007년 상토라든지
예, 그 상투 치기 전에 한번 누르고 돌아가는 이런 습성들을 2011년도에 가도 좀 그렇습니다. 예, 이걸 이야기 들었는데 이거 하면 너무 또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예, 2011년도에도 보세요. 상투 치기 전에 한번 훅 밀고 당기고 다시 갑니다. 이거 2006년, 2007년도 가보세요. 2007년 10월 말 상투인데요. 가기 전에 여기서 한번 훅 흔들고 갑니다. 이게 일목 변화일이었다 그랬고, 그죠? 예, 대성수치 큰 변화일이었고요. 짧은 기간에 훅 흔들고 다시 갑니다. 뭐 폭은 얼마일지는 몰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그거 아니어도 상승 누적된 게 있으니까 하시라도 이런 식의 폭, 예, 이런 정도의 폭 조정들은 올 수는 있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일목의 주봉과 일봉의 일수가 조금 다른데, 주봉은 예 8월에 뭐 이건 해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예, 76 기본 수치와 33과 같은 이런 변화마디가 예 옵니다. 예, 오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이렇게 하면 42, 43 정도 될 거예요. 이쪽에 앉아서 11일부터 잡으면 그럼 42 기본 수치하고 한 주 정도 차이 나죠. 예, 이게 8월에 와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몇 달 전부터 이번 장이 이렇게 이제 계속 가면 8월 가서 조정이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잭슨 홀 미팅과 테이퍼링을 뭐 굳이 염두에 둔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시간이 만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가서 봅시다. 그 전에 막 빠져버려 가지고 오히려 테이퍼링 일정 발표를 하면서 그때부터 불확실성 해소로 튀는지 아니면 올라가 있다가 뭐 잡아 빼는지 우리가 뭐 거의 그때 가면서 다시 한번 조율을 해보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때 가서 보았는데 일봉이 뭐 어리바리하고 미리 그냥 뭐 반영이 다 됐거나 어쨌거나 이러면 또 달라져요. 예.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파동이 변화해 버리면 이 후보 지역에서 뭐 발표가 안 나오거나 나와도 사전 반영 다 돼버리거나 흐지부지 넘어가고 또 그 다음 가면 또 리듬이 있잖아요. 예, 그 리듬에서 또 우리가 예, 노려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거장이죠. 이 정거장에서 내릴까 저 처자가 마음에 드는데 예, 차나 한잔하고 하자고 이야기를 해볼까, 따라 내릴까, 예, 망설이다가 이번 정류장이 내리나 아닌데 이 다음 정류장 내리나 이러면서 따라가 보는 거예요. 예,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자가 마음에 드는 여성분이 네, 내리면 따라 내리면 되잖아요. 여러분도 따라 내리면 되잖아요. 오늘은 이걸 하나 드렸는데 저도 이게 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고요. 제가 이걸 가지고 무슨 큰 인기를 얻겠다는 이런 것보다는 사실 뭐 제 채널이 조회수 해봐야 뭐 몇백 개 되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같이 이제 공부 삼아서 한번 제시를 해봅니다. 사실 그동안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또 나름대로 좀 많이 맞았잖아요. 그죠? 예, 뭐 여기서부터 출발, 여기 조정 오면은 3월부터 출발, 5월달에 제가 흔든다 그러고 6월달에 신고가 나온다 그랬죠. 나왔잖아요. 나왔고 중간에 변화마리들이 있고 좀 예, 우여곡절은 겪더라도 여기까지 이제 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뭐 증권회사 쪽들 전망치 보면은 3,500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3,600 부르는 데도 있고 3,400 부르는 데도 있고 한데 그 연말까지만 해도 오히려 3,200 이랬어요. 많이 잡는 쪽이. 그런데 뭐 갑자기 뭐 급등해가지고 뭐 3,300대까지 가버리니까 황당하게 돼버렸었죠. 예? 연말 자료 발표하자마자 예? 11일 만에 3,266을 가버린 거예요. 지난 연말에 여러분 증권사들 익년도에 대한 전망치 한번 가서 다 한번 보세요. 근데 그건 남부라고는 뭐 말 못합니다. 이런 식의 급등이 올지 사전에 다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 흠을 잡고 그럴 건 없어요. 저는 그 사람들 흠 잡지 않습니다. 너무 동떨어지게 보면 에이 이번에는 저 사람들 실수했네 이러겠지만 이거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거든요. 예, 우리나라 머리 뭐 제일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곳 한국은행이나 KDI나 뭐 이런 데서 경제 전망도 여러분 뭐 다 맞습니까? 예, 이거는 정말 살아있는 생물이고 정말 수많은 변수 조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예, 변화가 올지 모른단 말입니다.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뭐 변이 바이러스가 또 오직 손도 못 쓰는 것이 또 뭐 엄청나게 창궐해 가지고 뭐 주요 세계 뭐 각국들 다시 뭐 셧다운 들어가 버리고 뭐 예? 경제 활동 전부 올스톱 들어가고 이러면 또 뭐 예, 좀 시끄러울 수도 있죠. 뭐 이건 하나의 뭐 예입니다. 예, 지금 그게 큰 문제는 안 되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 우리가 뭐가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망을 장기를 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다만 뭐 경제 지표라든지 전반적인 흐름이라든지 그다음 이제 시세 원리상 1, 2, 3, 4, 5, 8로 간다라든지 이런 변화 마디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그러면 한 이 정도까지 어떻게 볼 수 있겠구나 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 부분 길게 설명드리는 것은 뭐 제가 뭐 약장수도 아니잖아요. 남들처럼 자 보라 이날 갈 것이다. 이날 가면 무조건 빠질 것이다. 이래가지고 뭐 나중에 맞으면 그 봐라 내가 뭐라 그러더냐부터 해가지고 저도 제가 과거에 맡은 걸 조금 이야기는 하지만 틀리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막 저는 그런 과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리 제가 강하게 부르짖을수록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투자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저 마음 말씀드릴 때 계속 가면서 점검해보자. 그리고 뭐 이미 그럼 이야기는 들은 것이고요. 그때 돼가지고 실제 우리 일목변화일은 잭슨홀 미팅보다 나는 살짝 앞에 와요. 근데 주봉 단위로는 그 주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때 가서 한번 보기를 합니다. 어디 가서 이런 건 뭐 너무 이야기도 하지 마시고요. 조용히 뭐 지켜보시다가 그때 가서 우리가 하여튼 뭐 대응 준비만 해두면 됩니다. 간혹 보면은 뭐 시장이 아직도 갑니까 안 갑니까 이렇게 물어본 분들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던 틀은 아직까지는 그대로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큰 차이는 없어요.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수가 이렇게 뭐 역사적 신고가 근처까지 왔는데 종목들 쳐다보면 이 또 희한한 것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신고가 오는데 거래량이 죽는 거 보세요. 선물 거래 죽고 그래서 좀 독특합니다. 지금 장이 독특합니다. 그리고 뭐 현물들 완벽한 주도도 없이 계속 뺑뺑이 돌리되고요. 대형주, 중소형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그 다음에 긴기민감주 하고 이제 성장주하고 이게 또 자꾸 주거니 받거니 하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또 웃고 즐기는 시간 아니구나. 떠들다 보니까 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경과가 되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국경제TV 방송 나갈 때 저는 못 봤어요. 실시간. 왜냐하면 저는 일찍 잡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12시까지 제가 안 자고 그러질 않아요. 빠르면 9시도 자고 10시도 자고 이럽니다. 그래서 못 봤는데 여러분들이 뭐 댓글이나 이런 거 많이 해 주신 듯 해요. 제가 누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한국경제TV에서 이 반응이 좋다고 지금 50분짜리 녹화를 30분으로 압축해 가지고 재방을 한 번 더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 다음 주 3회차부터 설명할 때는 앞부분에 이론 넣고 뒷부분에 실전 넣고 이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압축 방송은 이론을 이야기를 하고 풀로 나갈 때는 실전까지 나오고 남자분들 훈련소 가시면은 앞에는 이제 이론 딱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렇게 조교 시범하에 딱 궤도 갖다 놓고 설명을 딱 해놓고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실전으로 들어가죠. 그죠? 실제 연습으로 들어가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갈 겁니다. 그러면 아무튼 뭐 여기 우리 채널 시청하시는 분들부터 해가지고 아마 반응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제가 얻는 금전적 이득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뭐 한국경제TV 가서 그렇게 하지만 무슨 대단한 출연료를 받거나 그렇진 않아요. 여기도 뭐 조회수가 뭐 제가 수만에 나오는 게 아니어서 뭐 이걸로 특별하게 얻는 소도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독려하는 그게 뭐 돈이 될까 그런 건 아니고 뭐 어찌 보면 이제 보람이고 뭐 약간은 명예고 그런 거죠. 뭐 그리고 저는 이제 아무튼 뭐 너무 깊게까지는 못 가더라도 이런 기회를 통틀어 가지고 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균형표가 좀 정확한 내용 그리고 많은 실전 내용들을 가급적 전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뭐 충정에서 나온 것이라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